그래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좀 새로운 회사들이 나타나서 뭐 최근에 한 2, 3년은 수원을 자주 가면서 물어봤는데 네. 이제 이 수원에 있는 공존공간이라는 회사인데 공존공간 네. 문화기획에서 출발해서 도시재생도 겪어보고 네.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지역 경영 논의로 옮겨가는 회사예요. 되게 재미있는 건 본인의 건물은 가족의 땅에서 새로 올린 건물이고 그 안에서 친구들하고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도 해보고 본인 지금은 좀 다른 브랜드가 됐지만 식음료 브랜드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활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친구들을 더 많이 모아보기도 한 개념들이 있어서 좀 연합하고 유대하고 네. 그다음에 일종의 뭐 음악이나 힙합 하는 분들처럼 크루 문화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동네에 대한 얘기로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장표가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우리는 뭐 동네에서 뭐뭐를 합니다. 동네 청년들과 합니다. 뭐 동네에 다시 재투자합니다. 동네 소비 공간을 만들고 뭐 문화를 만듭니다. 이런 정의들을 하셔서 네. 예전에 사실 창업이란 얘기들을 뭐 IT 창업을 포함해서 쭉 보면 네. 사실 회사를 만드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네. 성장하고 돈 많이 벌고 어쨌든 회사가 튼튼해지고 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런 논의였는데 다른 얘기가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 동네에 우리 회사가 있다면 동네 뭘 해야 되지? 동네는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를 좀 새롭게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랑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기반 커뮤니티 같은 데도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 말고 네. 이런 우연히 건물을 만들거나 뭐 브랜드를 만드는 분들이 모여든 커뮤니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리저리 막 다녀보니까 뭐 속초에 네. 좀 재밌는 곳이 있어요. 그 시외 버스 터미널 바로 뒤에 건물 두 채만 있는데 네. 다음 카카오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소호거리라고 아예 길 이름이 생긴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간 10만 명이 찾아온 그런 게스트하우스예요. 근데 본인들은 뭘 하고 있다고 정의 안 하고 해외에서 게스트하우스 경험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속초 사람이 아닌데 그 오누이가 공동의 재산을 합쳐서 우리가 경험했던 호스텔을 여기다 만들자라고 가서 만드는 팀이거든요. 야. 실제로 수익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서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간단하겠죠. 네네. 손님이 얼마고 얼마를 곱하면 나오는데 그 얘기보다는 사실 더 많은 일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거리라고 지도에 등재되기도 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느리지만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골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인지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움직일 거냐 뭐 이런 논의를 하는 팀들도 생기고 있기도 하고 또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실제로 커뮤니티 호스텔 논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서 봤더니 네. 1층은 개방 형태로 원래 그 동네에 사는 주민과 여행자가 섞여서 밍글링할 수 있는 데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례들이 한국에 좀 생기고 있어서 뭐 그런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릉에도 네, 그런 네. 일들을 한 팀이 있었기도 하고요. 요즘에 만난 건 충주에 그런 일을 하는 팀인데 충주에도 되게 재밌는 건 이 팀도 형제가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학부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하고 뭔가 논의를 해서 어차피 졸업하고 취업하고 다 똑같으니까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되게 오래된 여관을 여인숙을 매입을 해서 그 1층은 디귿자형 바가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카페 2층은 옛날 방들을 고쳐서 뭐 한 명부터 한 5명이 잘 수 있는 숙박 공간으로 바꿔놓은 팀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계속해서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체계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앞서서 말씀드린 게 어떤 사회적인 영향들 그런 네. 게 알게 모르게 체감돼서 가는 게 아닐 거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지역에 있는 그 골목에 있는 팀하고 같이 그냥 재미있게 만들고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돌아다니면서 본 게 많으니까 대표님 어떻게 이 디귿자로 커뮤니티를 유도하는 이 구조를 짜셨어요 했더니 제가 드라마 봤는데 예뻐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압도적이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누군가 처음에 가서 다 불러드렸겠지만 본인들도 겪어보니까 그냥 노닥거려도 되고 커피 마셔도 되고 뭐 일해도 되고 하루 종일 머무는 공간. 1층이 커피 그럼 카페 네, 역할을 하는 1층이 거예요? 카페예요. 그리고 2층이 이제 잠자는 곳인데 완전히 어떻게 작동하나? 포틀랜드네. 아, 네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나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놀다가 친구가 오면 여길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있을 만한 데가 있어. 그리고 커피를 마셨는데 늦어지니까 위에서 잘래? 뭐 이런 형태로 좀 바뀌기도 하고.
야. 그다음에 외부에서 알려지니까 숙박 목적성으로 왔다가 1층에 앉아서 사장님 나 어디 가서 놀아야 돼요 물어보는 상황들이 이어지더라고요. 충주에서. 네네. 야. 그리고 충주도 이제 뭐 다양한 신도시들도 생기긴 했는데 여기는 원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공원만 있고 사람들은 없는 공간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묵혀둔 여인숙인 거죠. 사실은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여인숙도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니까 그냥 묵혀두셨던 건데 난 여기서 이런 거 해볼래 라고 매입해서 실제로 이런 걸 뚝딱뚝딱 동네 친구들하고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팀도 동네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자체가 저는 정교한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자극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 있어서 체감돼서 이런 형태로 유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뭔가가 저 세대에 뭔가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긴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 두 형제를 만나서 되게 용기 있다.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나 이거나 도전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뭐 이렇게 되고서 한 40살 돼서 이제 뭐 하지 할 바엔 내가 지금 20몇 살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뭐 졸업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전공입니다. 천체 물리학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특이한 사람 친구들이네. 네, 그래서 저희 눈에 특이할 수도 있는데 저들 눈에 안 특이할 수도 있겠다. 그쵸. 본인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중인 거죠. 그리고 그 재미있었던 거는 이 여인숙 옆에도 다 휑하게 비었거든요. 남들은 이렇게 되면 안 오는 골목이라고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이 친구 둘은 이제 돈을 모았나 봐요. 다음에 모아지라고 건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어떤 호흡으로 보면 이창길 대표님처럼 뭔가 새로운 골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빨리 도달 못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네들이 시간이나 돈이나 마련하기 어려우면 또 동네 친구를 불러다가 옆에서 너 뭐 해? 그래서 만들어진 공유 오피스도 옆에 하나 섰어요. 정말. 진짜 충주를 평정하겠네. 그쵸. 평정이란 이름. 평정이 딴 뜻이긴 하지만 평정하겠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옆에 5번 골목에 처음에 충주에서 이런 논의를 했던 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루라고 설명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카페 알바로 있다가 독특한 생각이 전염돼서 옆에다가 자기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커가니까 이창길 대표님의 만나는 친구들하고 좀 비슷한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좋아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커피도 마시고 그냥 앉아 있고 하루를 보내고. 저도 가봐야겠네. 눈 오는 날 가면 되게 좋습니다. 겨울에. 네네. 이 분들이 형제 분이고, 그 가슴에 뭘 달고 있는 분이 이제 형이에요. 그래서 2층에 숙소를 담당하는 분인데, 저는 너무 직관적이어서 좋았던 게 방키가 지금 가슴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달린 게 없으면 방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런 정교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었대요. 귀찮아서 달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투자받은 스타트업 유형화가 되면 로컬 스티치라고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랑 1인 그 오피스 뭐 주거 공간 다 뭉쳐가지고 만드는 팀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김수민 대표님 뭐 인터뷰도 예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면 이제 서울 중심이긴 하지만 동네 꼬마 빌딩이 그런 형태, 앞서서 보여드린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주거하거나 사무공간으로 쓰고 1층에는 카페 같은 것들이 들어온 브런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뭐 잘 된다 못 된다의 평가보다는 실제로 서울에서도 그렇게 단기 체류하면서 뭔가 자신만의 시간을 부과하거나 좀 낯선 상대랑 대화하는 걸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 작동한다 이런 생각들은 저희가 좀 많이 늘었네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로컬 스티치가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석유타운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입주하는 형태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주말에 행궁동 올만한 사람들 또는 1인 주거자 이런 형태들로 좀 발전해서 서비스하는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팀이 충주 밖에 있다가 이런 몇 가지 이제 골목들이 생기고 창업팀들의 서비스 공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도 여기에 와서 생활하고 살고 매장을 만들고 싶다고 이사 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주 플랫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주 플랫폼. 네, 그러니까 이사 오는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충주에 오면 네. 뭐 직업도 알려주고 네. 또는 창업할 수 있는 파트너도 연계해주고 또는 내가 살 집도 중개해주고 아니면 아무 대책이 없으면 찾아와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가르쳐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데 수익성 생각하지 않고 상상을 해봤는데 일본에 네.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도 좀 만나보기도 했었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이주한 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교토 이주 계획이라고 교토에서 먼저 만들어진 데가 있었고 뭐 후쿠오카도 그런 것들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뭉쳐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주거 공간, 뭐 일자리를 도와준다든지 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형태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논의들을 좀 하시면서 이제 살아가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게 무슨 로컬을 지향한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소개받거나 하다 보면 대상지가 바뀔 수 있는 그게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에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로컬 스티치가 만약에 전국에 매장이 여러 개라면 그런 일을 해볼 수 있겠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 봐서 같이 장표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화살표가 있는 게 전데 네. 지금 이제 어반플레이라고 앞으로 소개할 회사긴 하지만 어반플레이 랩스의 연구소장으로 가 계신 이용원 박사님하고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워크숍을 한번 참여해봤어요. 네네. 후쿠오카에. 네네. 네. 근데 되게 끈끈하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어쨌든 복제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논의가 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더라고요.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중기부가 얼마 전에 지역 자율상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는데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새 골목 만든다 또는 뭐 어떤 호스텔 형태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류한다 누가 이사 온다 같은 그림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정책이 선행된 건 아니니까 이게 아마도 각자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어떤 결과물이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말이긴 한데 지역 경영회사 얼라이언스 같은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매체다 보니까 이제 가서 취재도 하고 논의를 좀 들어봤는데 방금 앞선 지속 가능한가 또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한 얘기까지 품게 되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또는 지역도 품고 움직일 수 있는 회사로 변모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으시다고 전국에 있는 회사 대표분들이 이제 한 날 모인 거죠. 실제로는 이날은 밥 먹고 떠드는 거에 가까웠지만 지속적으로 좀 일본과는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온 이후의 얘기들이고 한국은 정책이 지금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한국형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역에서 회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시겠다고 이미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이리어 매니지먼트 얼라이언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어로는 그 지역 경영연합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경연. 지경연. 굉장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은 스텝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실 수도 있는 조직이네요. 만나뵌 분들 현장 인터뷰도 해봤는데 다 비슷하다고 멀리 있으니까 생각한 거예요. 나랑 유사한 일을 하겠지 근데 만나봤더니 완전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른 이야기들. 논의할 게 많겠다. 이 정도로 좀 생각들을 하셨었고. 지역 경영. 그래서 지역 관리라는 얘기가 현재로는 일본에 있는 서적들이나 연구 보고서가 들어와서 좀 통용화되는 단어고 그다음에 지역 경영은 사실 현장에서 이분들의 고민 때문에 저도 추천드렸고 이분들도 선택했었던 용어예요. 에이리어 매니지먼트라는 게 우리가 한국에서 관리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면 막 조직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자기 회사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지역을 경영한다는 건 회사 경영에서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게 되셔서 그러니까 우려 반 뭐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 반 이런 사이에서 선택하게 된 용어인 거죠. 궁금해지긴 하네요. 조폭들이 보통 지역을 관리하죠.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뭐 야모리 문화도 있었고 그 재산을 대신 경영해주는 그 다음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의 야쿠자도 사실 그런 맥락 안에서는 사실 폭력 말고는 경영, 뭐 관리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서야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하고는 다른 상황이라 이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담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장표는 이제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어떤 뭐 사회적 영향, 경제 지표 뭐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소개한 이 로컬 비즈니스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도 사실은 명백하게 뭐 예를 들면 나는 100억을 벌기 위해서 창업하겠어 같은 선택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창업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원래 창업을 해서 잘 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개인에 머물러도 되는 분인데 지금 논의를 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 뭐 경제적 상황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서서 이제 서술을 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원 말고 혹시 외부의 자원이 들어온다면, 흔히 말하는 IT 스타트업들이 그동안에 뭐 벤처 캐피탈이나 뭐 엑셀러레이터를 만나서 투자받고 성장한 모델이 여기에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뭐 나는 엑시스를 해서 회사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고 뭐 누구한테 또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아직 이 영역은 출발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그런 영향을 받거나 창업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고민을 한 팀들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서울의 연남 연희동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어번플레이라고 벌써 한 10년이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 앞서서 소개한 로컬스티치라는 동네에 있는 꼬마 빌딩을 그런 새로운 로컬의 커뮤니티 기점으로 서비스하는 회사도 생기고, 뭐 제주에 있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험하는 회사도 있고, 부산 영도가 좀 재밌어지면 좋겠다고 창업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자체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공간도 서비스하고 매거진도 만들고 여행 상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공유 주방도 했다가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회사인데 이제 그 제가 계속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로컬 비즈니스라는 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살아볼 만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나만의 어떤 삶의 방식을 향유할 수 있는 걸 도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의 어떤 에너지나 뭐 자원 갖고는 안 되니까 투자 유치를 연속적으로 했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어번플레이 홍주석 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첫 투자 받기 전에도 만났고 이 연속 투자 받은 다음에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다른 IT 스타트업들 기하급수 성장하고 유니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땐 대부분 대표도 생각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우린 단계별로 성장하니까 이제 좀 다른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번플레이 홍주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하고 지금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로컬 스티치도 사실은 투자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적 투자 금액이 막 100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나는 그 처음 시작했던 동네가 재밌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서 변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펼쳐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주상회에도 이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제주에서 제주만의 컨텐츠로 매거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매거진만 만든 게 아니고 제주에서 발견한 상품들을 큐레이션해서 판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그 성 이시돌 목장에서 양을 키우고 양젖도 만들고 양모도 만들었는데 양모로 만든 브랜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림수직이란 브랜드가 사라졌는데 현재는 이걸 다시 살려내서 뭐 인터넷 펀딩으로 제주만의 기억들을 다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저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팔았을 때도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23년도에는 더 많은 매출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뭐 움직일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 내 주변에 대한 관심,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들로 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드 투자를 받은 회사예요. 저는 제주상해가 저런 걸 했을 때, 야, 우리나라 굉장히 대한민국적이다. 이런 로컬 상품을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로컬과 아까 IT의 결합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일본에 가서 보면 굉장히 로컬적인 컨셉으로
유통이 되거나 네네. 뭐 아까 사진에도 있었지만 뭐 D&D 디파트먼트처럼 네네. 아주 로컬적이면서 굉장히 클래식한 유통 단계에서 약간의 유니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건데 이건 갑자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로컬의 고유성이 작동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에 대한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그 KTX 20주년처럼 사실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한 도시만한 이제 이동 거리들이 그렇죠. 됐잖아요. 맞아요. 체류 시간으로 따지면 맞아요. 한 2시간 내외로 서울, 부산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한 동네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또 그 한 동네이지만 개별로 고유성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좀 절묘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펀딩을 활용한 것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하지만 또 이게 한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지역에만 가서 만나는 이창길 대표님의 계양로 맥주처럼 이 펀딩이 다시 안 일어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한시성이라는 걸 비슷하게 좀 풀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고 저도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하는 팀인데 부산 영도에 있고요. RTBP 얼라이언스라고 영어로 써진 팀이라서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RTBP는 돌아와요 부산항에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턴 투 부산 포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부산 뭐 있어? 재미없어? 뭐 다 알아 하고 떠나니까 그럼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이유를 만들면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얼라이언스는 아까 말씀드린 동네 친구들인 거죠. 크루들하고 다 같이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회사명을 정하시고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끝이라는 브랜드로 영도에 새로운 건물을 앵커 스토어를 만들고 테넌트의 브랜드들도 다 설계를 직접 하시고 크루들의 브랜드도 섞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좀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는 팀이라서 오늘 교수님 만나면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누적 투자도 굉장히 잘 받아서 투자가 만능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도에는 큰 에너지가 드니까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는 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저는 저희가 이제 경주에서 6월 말에 준비하는 로컬 브랜드와 ESG가 만나는 영역하고 좀 겹쳐서 만나게 된 회사인데 H2O 하스피탈리티라고 IT 회사고 그다음에 하스피탈리티 산업인 호텔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문경에 있는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로컬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를 2021년도에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리플레이스 대표님을 최근에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좀 이 관점에서 해봤는데 경영권도 유지해 주시고 매출 압박도 크게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다시 가서 물어보고 웹사이트를 봤더니 H2O 하스피탈리티의 ESG 경영 코너에 그 탭에 리플레이스가 있더라고요. 아, 이건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선 그렇게 밝힌 적이 없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나왔는데 ESG 영역에서 S 소셜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지역의 담론이나 또 지역에 있는 로컬 비즈니스 팀들이 하고 있는 걸 좀 인지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IT 스타트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누적 투자 금액도 있고 단계별 시리즈 투자도 받은 회사인데 이제 로컬 회사를 만났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21년도에 인수합병 됐고 근데 그 브랜드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유지시키고 또 문경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앞서서 장표에도 보여드렸지만 큰 숫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문경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니까 이 팀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응원하고 본인들의 ESG 경영의 숫자로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단하다. H2 호스피탈리티를 만나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저희도 좀 인터뷰를 해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추측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꼭 들어보고 싶네요. 무슨 마음이셨는지. 그렇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대표님한테 제가 깊게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이게 재미있는 건 리플레이스가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잘하는 청년 창업자는 기사가 나간 이후로 H2O 하스피탈리티에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관점에서 만난 어떤 색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 더 이상한데? 아, 이거 저분이 이번에 경주 행사에 오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H2O 호스피탈리티 관계자하고 문경 리플레이스 대표님을 좀 무대에 모시고 네, 이제 인터뷰는 저희가 사전에 좀 기사로 네네. 풀어볼 생각이고 이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네. 너무 궁금하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네.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창업의 영역이긴 한데 사실은 도시문화 영역의 탈경계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은 다 집중되는 곳이고 뭐 부산은 뭐가 있는 곳이고 이렇게 지역별로 뭔가 캐릭터도 만들어주고 중앙이 알아서 뭔가를 나눠줬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역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는 창업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할 때도 저희 회사 소개를 할 때도 제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만든 회사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게 꼭 회사가 아니어도 뭐 창직을 한다든지 자신만의 일을 새롭게 조성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도 선택하고 하고 싶은 일도 선택하게 되는 날이 곧 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로 저희는 열심히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현재는 미디어로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뉴스를 전달하고 행사로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골목에서 뭔가 좀 새롭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창업하신 지가 그럼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창업했으니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6년. 네. 6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오늘 발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내용만 봐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을 보셨고 그걸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정리도 하셨고 미디어로서의 자세도 견지하셨고 한 걸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진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한 6년을 보셨잖아요. 막 지금 떠오르는 뭐라 그래야 돼? 아젠다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산업과 사업 영역이 있지만 굉장히 앞으로 포텐이 커질 수도 있는 영역 그런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한 6년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봐오신 관점으로 보면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그러니까 뭐 저희는 업계라고 정의했으니까 업계의 문제 같은 걸 말씀하신 거죠. 업계를 바라보시고 나서 이제 미디어 대표로서 말고 그냥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도 사실 비슷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수님이 주신 질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라고 주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각도로 비슷한 얘기들은 저희한테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의 담론이란 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저희가 매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이제 제 관점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어떤 자유롭게 살아가고 본인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미래가 오면 좋겠다고 활동하는데 저희 회사가 자기 예언적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 예언적 실현? 네,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보통 영웅 서사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어를 이제 예언을 듣고 그걸 피하려고 열심히 막 움직였는데 사실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자기 예언적 실현. 또는 뭐 자기가 영웅이 될 거라고 했는데 몸이 되게 약해서 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인생의 여정이 영웅의 여정이 된다든지 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사람을 만나니까 사실 전염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이미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체계를 갖고 와서 전달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걸까? 뭐라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좀 있기도 하고 또 한 축으로는 창업팀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논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원래 살아가시는 분부터 뭐 건물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의 기업은 어떻게 될 거냐, 또 온갖 뭐 정치 영역까지 뭉쳐 있는데 저희의 가장 큰 이 업계의 문제는 단면만 보여줄 수 있다. 이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복합적으로 보여줘야 되게 줄 수 있을 거라는 뭔가 그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저도 창업자잖아요. 그래서 창업자의 입장에서 사실 한 가지를 완성해내는 것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매체가 있으면 이걸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매체도 나타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 미디어의 관점이나 네. 스타트업 이런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쉐어하면 수익이 떨어지는데 네. 이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차피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오시면 다 쉐어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이쪽에 계신 분들이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게 네. 파이가 크지 않지만 네. 쉐어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네. 근데 유대하고 네. 연대하면 파이가 네. 좀 커지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게 적극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네.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오늘도 로컬에 대한 생각을 저는 이게 계속 로컬에 계신 분들을 만나뵈면서 듣고는 있는데 오늘도 김 대표님도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분들하고 또 다른 관점이고 아직 인터뷰를 안 했지만 그냥 개인 사석에서 만났을 때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업이나 비즈니스 영역으로 뾰족하게 보려고 노력하시니까 그쪽에서 오는 관점들이 확실히 있으시네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누군가한테 전달하면서 저는 또 배운다는 입장도 항상 갖고 있어서 제가 매번 수업 시간마다 느끼는 말하다가 배워. 그래서 저는 뭐 초대해 주신 것 자체가 저한테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별 말씀을 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을 좀 가진 다음에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후에도 계속 뭔가의 이야기로 또 모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뭔가 건설적인 비판이 가장 필요한 타이밍이지 서로 이렇게 반목할 타이밍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로컬도 그렇고 마이스도 그렇고 혼자서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지역의 컨벤션 센터가 로컬 씬이랑 잘 할 수 있는 방법 로컬 씬이 지역의 마이스 비즈니스랑 잘 할 수 있는 방법 또 담론들을 수면 위로 올리는 담론의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도 역시 마이스가 하는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매기 프로젝트 1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뭐 하시는 게 끝날 때 만들까요? 뭐라 그러지?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